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제 GAN이라는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새롭게 배우는 그러한 용어이기 때문에 좀 생소할 겁니다. 용어의 그 스펠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A-N, GAN이라고 있고요. 이것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약자입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네트워크 약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일단 겐에 대한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겐이 달성한 지금까지 몇 가지 놀라운 업적들을 좀 보게 될 거고요. 아마도 그 눈으로 우리가 보기에 참 즐거운 그러한 이미지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겐으로 훈련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 이미지가 좋아지는 과정도 관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보통 겐을 우리가 분류하다 보면은 그 방법론으로 무감독 학습입니다. 무감독 unsupervised 그 learning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분류기라는 그러한 그 머신러닝 방법에 굉장히 익숙할 거고요. 이 분류기는 보통 감독학습이죠. 즉, 뭐, 개 이미지, 고양이 이미지 주고서 이건 개고 이건 고양이다라는 것을 학습시키는 감독학습인데 반해서 개는 무감독학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개는 진짜 달라요. 그래서 겐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거지만 우리가 겐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겐 안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보통 생성기라고 하고 판별기라고 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즉 신경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데 이들이 서로 싸운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한다고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 네트워크 모델을 우리가 보통 모델이라고 하면 그 뉴럴 네트워크 그 신경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마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훈련하는 데 필요한 손실함수로 그 이진 교차 엔트로피라는 걸 사용할 거고요. 그 내용도 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파이토치라는 그 프레임워크에 익숙치 않을 수가 있는데 이 파이토치라는 프레임워크로 모든 예제가 설명될 거기 때문에 그 사용법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번 챕터를 끝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겐을 한번 만들어보는 코딩을 해보는 그리고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아마 갖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 생성적 모델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생성적 모델, 굉장히 낯선 용어이긴 합니다. 즉 모델이라는 거는 신경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생성적이라는 거는 즉 이 신경망이 무엇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만든다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보통 신경망을 가지고 판단을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때는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이미지가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음악이 나오면은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를 판단하는 건데 거꾸로 된 거예요. 생성적은 즉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만들어낸다거나 사실은 텍스트도 마찬가지인데 다양한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 즉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축하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생성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섹션에서는 그 겐과 관련된 모델의 작동 방식에 대한 직관을 좀 얻어볼 거고요. 주말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쓴 핸드라이팅, 즉 0, 1, 2, 3 뭐 이런 숫자들을 죄송합니다. 만들어내는 겐을 한번 구축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생성 모델은 사실은 그 겐이 유일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겐이 가장 유명한데 그 어떠한 유형에 해당되는 건지 그 다른 그 생성적 신경망과 한번 비교해 보는 그러한 시간도 가질 건데요. 어쨌든 가장 인기 있는 생성 모델의 아키텍처 중에 하나가 겐이고 또 Variational Autoencoder라 그래서 VAE라는 것도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생성적 모델이 뭔지 그리고 생성적 모델의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성적 모델과 판별적 모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판별적인 모델에 익숙할 겁니다. 판별적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 보통 영어로는 그 discriminative 그 모델, 판별적 모델이죠. 즉 구분하는 겁니다. 그 머신러닝의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요, 사실은 머신러닝은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모델이 있는데, 이러한 그 판별적 모델, 판별, 이것을 구분하는 판별적 모델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생성적 모델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거죠. 생성적 모델,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의 전체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개와 여기 지금 판별적 모델이라고 하는 예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개와 고양이 클래스로 구분하는, 보통 클래시파이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판별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그 이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진행하죠. 즉 피처, 특징을 찾아낸 후에 그 특징으로부터 우리가 그게 어떠한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그 피처를 X라는 기호로 많이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 클래스 이름은 Y.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그 고양이나 개를 구분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 개 같은 경우에는 코가 조금 젖어 있는데 항상, 그래서 wet nose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그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르르 그르르 거리는 소리가 있죠. 아마 그 PURR 퍼라고 이렇게 그 그르렁거린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서 보여주면서 그러면 얘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도그인지 또는 캣인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특징으로부터 우리가 그 클래스를 판단하는 과정을 이런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 판별적 모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그 wet nose, paw 이런 것들은 이런 글자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떠한 특징에 대한 숫자를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대신 입력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임의의 값 아무거나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5가 들어가고 한 2.6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그 코가 젖은 정도가 3이고 뭐 소리 내는 정도가 마이너스 5고 등등등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그것의 결과값을 얻어내는데, 사실 이것을 확률론적인 어떤 설명을 또 통해서 보면은 이와 같이 probability of y given x 이런 식의 조건적 확률에 대한 이러한 설명으로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보통 판별적 그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확률 값을 우리가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특징, 즉 wet nose라든지 아니면 pur라든지 어떤 그 개나 고양이의 특징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캣이나 그러니까 dog나 또는 캣일 확률, y일 확률, 그것을 probability of y given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판별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특징들에 대한 특정 클래스일 확률값을 계산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너러티브 모델은 뭘까요? 제너러티브 모델은 사실은 거꾸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제너러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노이즈가 들어가는데요. 노이즈, 여기서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임의 숫자입니다. 아까 썼던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뭐 마이너스 5가 들어가고 뭐 2.6 이와 같은 벡터 값이 들어가는데, 이 제너러티브 모델에서는 이와 같은 그 노이즈라는 그 랜덤한 값이 일정 개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클래스 Y가 주어집니다. 또 즉 여기서 개를 우리가 그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강아지를 그냥 만들어줘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 가지고서 만드는 것이 여기서는 피처, 결과값으로 피처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앞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wet nose라든지 또는 퍼라는 어떤 그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그 특징을 어떤 개나 고양이가 갖는 특징을 이런 피처로 했는데요. 사실은 이 그림 자체가
피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그림을 이루는 픽셀의 값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피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피처를 달라는 것은 이와 같은 그림을 생성해 달라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거꾸로 또 이 그 확률론적으로 살펴보면은 probability of x given y 이런 식의 조건적 확률이 이 생성적 모델에서 추구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특징들이 나올 확률인데 어떠한 경우에 y라는 클래스에서, 즉 클래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도구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캣이 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도구라고 하면은 도구일 때 요 픽셀 값들의 각각이 가질 확률 값을 계산하면은 그 확률에 맞춰서 우리가 그 그림을 말하자면은 픽셀의 값을 숫자니까요. 그거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생성적 모델이 갖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쓴 걸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생성 모델의 예로서 생성 모델을 잘 실행하면 뭐 여기 뭐 그림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사진이 이런 그 파니키즈라는 그 종자에 해당되는 무슨 뭐 강아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여기 보면은 티베트 마스티프라는 그 종자의 강아지도 있고요. 여기 앞에 그 골든 리트리버가 3개나 있네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제너러티브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지금 만드는 방법은 아직까지 배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이 노이즈, 어떠한 값이 노이즈가 들어가든지 간에 뭐 노이즈가 뭐 N0가 들어갈 수 있고 N1이 들어갈 수 있고 N2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노이즈 값이 바뀜에 따라서 특정 클래스, 즉 도구가 생성이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지금 이 그림에서 보고 있듯이 다양한 종류의 그런 도구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우리가 생성하는 것을 그 제너러티브 애드버세리얼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겐이라고 하는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그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는 이 확률 값을 찾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주어진 그러한 클래스 y가 있을 경우에 그 y를 그 클래스에 해당되는 특징들이 나타날 확률 값들, 여기서의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픽셀에 이루는 하나하나의 픽셀 값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긴 할 건데요. 사실은 겐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그 소위 생성적 모델이 있습니다. 사실은 겐이 생기기 전에 Variational Auto Encoder라는 그러한 그 이름의 생성적 모델이 또 있긴 있었습니다. 즉 간단하게 이 VA를 소개하면요, 이 VA 같은 경우에는 그 엔코더와 디코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여기 보면은 이런 그 인코더 작업은 엉뚱한 잠재 공간에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어떠한 그 소위 압축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즉 예를 들어서 엔코더 안에 그 우리가 여기 좀 더 리얼리스틱한 좀 카툰으로 그렸습니다만 이 강아지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그것을 그 변환을 시켜서 네트워크로 압축시켜서 보통 이걸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그러고요. 그 굉장히 작은 그러한 그 사이즈를 갖는 디멘전을 갖는 그런 공간으로 압축시키고 그 압축된 값으로부터 다시 디코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 강아지를 생성을 해내는 그러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곳으로 가는데 필요한 네트워크와 그리고 디코딩 하는데 다시 이것을 원래대로 만들어내는 요 디코더를 우리가 둘 다 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이 디코더가 학습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그 한 특정점에 대해서 그 다양한 종류의 강아지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위 능력이 주어지는 모델을 우리가 학습시킬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VA라는 건데요. 사실 이 VA가 학습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관심은 겐에 있지, 그 제너레이티브, 그러니까 베리에이셔널 오토 엔코더에 있지는 않은데요.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엔코더도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용도도 있고 합니다만, 워낙 겐이 훨씬 더 잘 되다 보니까 이런 엔코더, 디코더 방식의 이런 압축했다가 다시 확장하는 이런 개념의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서 하는 그러한 생성적 모델보다는 겐이라는 생성적 모델이 더 이제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VA 같은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겐인 작동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즉, 어떠한 그 피처들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압축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그 복원하는 그러한 과정의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겐은 오른쪽에 이와 같은 그 그림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설명되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긴 합니다. 그 VA에도 엔코더하고 디코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 그 겐에서는 제너레이터라고 부르는 것과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너레이터의 역할이 그 VA에서 말하는 디코더하고 비슷한 역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면 생성자,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판별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그 생성자, 즉 그 제너레이터가 하는 일은 일단 노이즈 입력을 받습니다. 뭐 1.2, 3, 뭐 마이너스 어떤 숫자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을 입력받고요. 그리고 물론 선택적인 클래스는 도그이지만 지금 그 예에서는 이거는 학습되기에 따라 다른 거고요. 어쨌든 도구를 생성하기 위해서 난 도구를 생성하겠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도구에 특화된 훈련된 경우에 이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 어떤 의미에서 이 생성기는 그 디코더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 생성기에 입력되는 노이즈 벡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결정하는 그런 인코더의 가이드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완전히 랜덤 넘버가 되는 거고요. 자, 대신에 가짜하고 진짜 이미지를 동시에 보고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를 알아내는 판별자, 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제너레이터가 어떠한 그 임의의 그 랜덤한 그 입력을 받아서 그 소위 강아지를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한번 볼까요? 그림을. 그런데 그 강아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훈련을 시킵니다. 즉 제너레이터가 만든 거는 당연히 가짜니까요. 가짜라는 거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요. 그리고 진짜 사진도 여기에 집어넣어서 진짜 사진도 이건 진짜라고 해서 가르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적인 훈련하는 과정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보를 가지고 제너레이터에게, 여기서 지금 80을 하는 것처럼 제너레이터에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터는 계속적으로 그 점점 나은 그러한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그 가짜를 판별받은 다음에 가짜를 다시 진짜처럼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훈련을 마치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이 제너레이터에다가 랜덤 노이즈를 어떠한 그 노이즈를 집어넣든지 간에 뭐 마이너스 5, 뭐 6.28 이거는 임의의 값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봐도 사람이 봐도 이거는 정말 그 강아지 사진이네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소위 결과를 낳을 때까지 이 훈련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런 훈련 과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서로 경쟁한다는 게 뭘까라는 좀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은 배워보지 않은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그리고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특히 손실 함수의 구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백프로퍼게이션의 방법론을 통해서 점점 제너레이터가 이 진짜하고 유사한 또는 똑같은 그러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도록 점점 훈련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그 요약을 해보면 그 생성적 모델은요, 우리가 사진으로 본 그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생성하는 것과 같이 실제적인 얘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하는 방법, 이 방법이라는 건 뉴럴 네트워크이겠죠.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킨다고 보시고요. 생성적 모델은 사진처럼 사실적인 그러한 그 아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보통 아티스트, 예술가라고 많이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별적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 또는 고양이 같은 다른 클래스를 구별하지만, 그리고 물론 판별 모델은 클래스가 진짜 가짜인지 판별하는 이 판별기에 의해서 이 생성 모델의 하위 구성 요소가 또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안에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생성적 모델에는 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그냥 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 겐이 얼마나 실질적인 그러한 이미지 또는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